동력 글밭 10월 17일 토요일 보이는 촛불의 승리. 너무 어두워 너무 막막하게만 느껴졌던 요즘입니다. 180석의 의석을 가지고도 어쩌지 못하는 절절매는 민주당으로 읽혔으니까요. 그 대표적인 문제가 공수처법이 안고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지난 1월 14일에 제정된 공수처법은 6개월을 경과하여 7월 15일에 이미 발효가 된 법입니다. 하지만 수구 꼴통당인 국민의 진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죠. 따라서 공수처는 실질적으로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끝없이 방해 공작을 할 경우 시행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런 가운데서도 아마도 그래도 잘 풀릴 것이라면서 스스로 달래는 요즘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에서처럼 어둠이 깊으면 한 줄기 빛은 더욱 값진 것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그 작은 한 줄기 빛이 아니라 무수히 많이 들었던 촛불들이 있었으니까요. 그 촛불은 촛불 민심을 낳았죠. 그 촛불 민심은 다름 아닌 집단 지성으로 그 빛을 끝없이 발휘하고 있는 오늘입니다. 뭉뚝 잘라 지난해 4.15 총선에서의 촛불 민심으로 모아진 180석에서 출발해봅니다. 일단은 성공한 셈입니다. 이 180석의 뜻은 이것이 바탕의 힘이고 이것이 추동하는 중심의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잠시 살펴보면 그 흐름을 보다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유시민 죽이기의 윤석열 검찰인 한동훈과 채널A의 꼼수가 터졌지요. 이 죽이기는 조국에서 시작하여 유시민을 추미애를 거쳐 문재인에 이른 듯합니다. 그 사이에 국회 법사위 위원장의 자리를 끝없이 요구했던 국민의 짐이 있었죠. 그 사이에 지도원의 월북 중의 죽음을 두고 물고 늘어지는 국민의 짐이 있었죠. 그 사이에 라인 옵티머스 금융 사기를 권력형 비리로 몰아가는 국민의 짐이 있습니다. 그 흐름은 조국, 유시민, 윤미향, 추미애, 강경화, 강기정을 건드려 간을 보는 저들입니다. 하지만 라인 몸통으로 여겨지는 김봉현은 뜻밖의 폭로를 합니다. 현직 검사와 야당 의원의 수억 원의 로비 자금을 건넜다는 옥중 입장문을 낸 것이지요. 거기에 검찰이 정권의 타격을 주려는 윤석열의 뜻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정치 문화의 흐름입니다. 여기에 봉준호의 기생충이 있고 방시혁의 방탄소년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뜬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뜬금없이 코로나19가 곁들여집니다. 여기에 촛불 민심의 뜻을 그대로 안고 빛을 내는 문재인 정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에 민주의 역사 그 흐름이 바뀌고 있는 오늘입니다. 1894년의 동학에서 시작하여 1919년 3일 독립만세운동과 한 달 후의 임시정부의 출범입니다. 1948년의 정식 정부를 거쳐 분단의 질곡인 민주화의 길을 걸어 오늘에 이른 것이지요. 징글징글한 저들에게 내가 졌다라는 방편으로 촛불혁명의 역사적인 승리를 암시합니다. 어두컴컴한 토요일 새벽이 저 붉고 누런 가을 단풍에 걸려있네요. 오늘도 고맙습니다.